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한둘이 터진 게 아닙니다. 지금 장성민 씨를 대기 발령시켰다고 하죠. 지금 대기 발령 상태가 났고 관련 소속 행정관들도 원대 복귀하거나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장성민 씨는 BTS에 비해 팔을 냅다 올려서 민폐를 끼쳤다가 엄청난 비판을 불렀던 그 사람 맞고요. 이정석 검사 비위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보는데요. 관련한 고발장에 김앤장 변호사도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부유층 인사들이 다수 공범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만큼 과연 경찰과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병대 최상병 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정에 섰는데요. 중요한 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까지 했고 결재를 더했다. 그래서 남은 건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게 뒤집혔는데 사령관에 따르면 대통령이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병대원들이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누가 참 군인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질 때 저들은 사건을 덮고 박정훈 대령을 치료할 거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해서도 어머니가 분노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님도 오늘 오전에 입장을 전했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지난 2년간 산업 안전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거에 대해 사과를 하는 거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통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안을 담은 법안이고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 2년을 유예하자는 것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마치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란 거고요. 그래서 이 또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2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하고요. 그리고 28일엔 쌍특검과 12구 참사 특별법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관련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본인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대대장 등이 지시를 잘못 해석, 왜곡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나왔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 못난 사단장입니다. 그 어깨에 붙어있는 계급장이 부끄럽습니다. 권력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본분에 충실하려 한 군인과 자신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두 군인의 모습이 드러난 재판입니다. 한 군인의 계급장은 빛났지만 한 군인의 계급장은 참 비루했습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해병대 최상병과 관련된 국정조사 12월 국회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습니다. 어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2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야당이 법안을 발목 잡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여당이 파업을 통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 주요 법안이 기초국, 그 다음에 취업부 학자금 상환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법,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 등 매우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도 있고요. 이러한 등등의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통과 안 된 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래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합니까? 참 뻔뻔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무조건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산안 우리 당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하시겠다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습니다. 20일로 미뤄난 이유도 좀 황당합니다. 대통령 부재라
다음 주엔 처리가 안 되니 20일 날 처리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 예산안 통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0일 날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야당 단독 아니라도 통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습니다. 20일까지 늘어진 게 또 야당 탓하지 마십시오. 정부 여당 탓입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지난번처럼 감나라 배나라면 협조 못하겠다고 했는데 감나라 배나라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에 국회 심사 동의권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12월 임시회에서 20일과 28일 합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 관련돼서 특히 20일 날은 무조건 예산을 통과하고 28일 날은 양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가구소득은 3.3% 증가했는데 그 반면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가구는 1.38%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이 감소했는데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죠.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한 반면에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서 어려운 가구의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더디고 양극화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증가율보다 은퇴연령층, 여성, 그러니까 은퇴연령층 중에 특히 여성의 빈곤이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 응답 가구 중 67.6%에 달하고 있고 이자 비용이 1년 사이에 18%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1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자 제한법 이번 1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불안 가구의 응답 가구의 53.8%가 은퇴 가구 중 생활비 부담 충당이 부족한 가구가 58%로 늘어났습니다.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고금리, 불안한 노후 모든 것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도대체 정부는 이런 데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만 나가시고 달랑 29표 받고 그럼 도대체 정부의 관심이 뭐고 정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29표 정부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